안녕하십니까. EBS 연중기획 미래를 여는 교육, 오늘도 신나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선생님의 조남보다는 별명을 좀 많이 부르는 편이었죠. 학생 주임은 이제 줄여서 저희가 학주. 네, 그리고 또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 선생님이 있잖아요. 수면제, 뭐 불타는 고구마 등등 참 여러 가지 별명이 많았습니다. 안태일 선생님은 학생들이 별명 뭐라고 부르나요? 제가 심어놓은 정보원들도 많고 네. 모두 레이더를 풀 가동해서 들어봤는데 경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생, 무치, 무미, 건조인데 아, 진짜요? 나름 저 애들하고 소통 잘하는 교사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뭐 이상한 별명에서 서로 의상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색, 무치가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비록 실패했지만 아이들과 소통을 어떻게 더 잘할까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학교 현장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는 선생님들 모셔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주인공 선생님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인천 발산초등학교 5학년 4반.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에 쏠려 있는데요. 한눈 팔면 놓칠세라 시선 고정. 교실 한가운데서 화려한 마술쇼가 펼쳐진 건가요? 선생님이 우리나라 지도에 관련해서 간단한 영역들을 나눠서 카드를 가지고 왔어요. 사실 지금은 사회 수업 중입니다. 1단원 살기 좋은 우리 국토에 대해 배우는 중인데요. 혜정아, 지금 혜정이가 들고 있는 카드 뭐예요? 평안북도 지도 카드예요. 평안북도 지도 카드. 이 여러 장의 지도 카드에 수업에 집중하게 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시작. 하나, 둘, 셋. 천천히 열어보면 마술 지갑을 열면 나오는 것은 순식간에 한 장으로 합쳐진 대한민국 지도. 박수가 절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영역. 마술이 자연스럽게 수업으로 이어집니다. 평소에 공연장 가서 마술 보는 것보다 수업으로 마술하니까 재밌어요. 뭔가 귀에 더 쏙쏙 잘 들어오고 더 공부가 재밌어져요. 마술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이렇게 김택수 선생님의 마술은 모두 교과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쉽고 즐겁게 공부하기를 바라며 만들기 시작한 교육 마술이 벌써 100가지도 넘는데요. 분미, 정음이라고 부르네요. 아이들의 주의 집중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마술로 수업을 해요. 마술로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마술 선생님 김택수 교사를 소개합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이 마술 선생님으로 통하는 인천 발산초등학교 김택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종이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영경환 선생님, 이거 네.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이죠? 눈이 정상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노란색을 잘 잡아서 네. 보통 아이들도 제가 지금 자르는 모양처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 동그라미가 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그런 마음과 함께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하는 인천 발산초등학교 매직티처. 네, 이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죠.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 되고요. 자, 자세한 건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자,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림으로 쉽게 알려줘요. 그림을 잘 그리셔서 다음에는 어떤 그림을 그릴지 기대가 돼요. 제가 지금 만난 선생님 중에 제일 최고예요. 알록달록 교실 곳곳에서 느껴지는 범상치 않은 그림 실력. 선생님 자랑이 끊이지 않을 만하죠. 누가 그려줬어요?
화면 속 만화도 다 선생님 솜씨인데요. 정왕초등학교 4학년 1반 김차명 선생님은 그림 그리는 선생님으로 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수업을 할 거야. 자, 그다음에 옷은 언제나 글자보다 그림이 더 많은 수업 시간. 그림은 학생들이 수업의 주제와 주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는데요. 자, 선생님도 저렇게 그림 그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 이제 그림 그려볼 봐야지. 자, 만화는 총 3가지 만화를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김차명 선생님이 직접 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집중을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라는 거, 만화라는 거, 그림이라는 거 자체는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림 자료의 장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서 계속 꾸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컷 만화 그리기의 매력에 푹 빠진 학생들. 그림을 그리며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칩니다. 글보다 그림으로 하는 게 이해가 더 잘 되고 그림으로 그리니까 더 쉬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림을 통해 공부에 흥미를 갖고 꿈을 키워가는 모습이 김차명 선생님의 비타민이라는데요. 그림으로 대화하는 선생님, 김차명 교사를 소개합니다. 네, 경기 정왕초등학교의 김차명 선생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정왕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그림 그리는 선생님 김차명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우리 염경환 선생님 그렇죠. 저는 방금 스튜디오에서 그렸습니다. 우와, 저 거울 보는 줄 알았어요. 그리기가 진짜 너무 쉬워가지고요. 네. 먼저 그랬고요. 우리 박민영 우와! 선생님도 제가 하나 그려왔습니다. 근데 와, 실물보다 예쁘네요. 너무 예쁘게 그려주신 거 아니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신나네요. 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기 힘들어서.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네, 다음에 또 어떤 선생님 함께 하신지 화면 함께 보시죠. 대전 흥룡초등학교 이주진 선생님과 3학년 3반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내가 무얼 먹었는지 몸으로 표현하면 다른 친구들이 맞추게 이걸 뭘 한다고요? 오로지 동작으로만 표현한 음식 뭘까요? 몸은 훌륭한 수업 도구가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상상력을 보태면 햄버거도 라면도 오케이. 강아지들의 뭐를 먹을 거를 다 빼앗아 버렸어요. 놀이처럼 시작되는 이 활동은 이주진 선생님이 진행하는 연극 수업의 기초가 됩니다. 이때만큼은 아이들도 숨겨둔 에너지를 아낌없이 뿜어내는데요. 활기차고 진짜 재밌어요. 재밌고 신나요. 벌써 12년째 교육연극을 수업에 활용하고 있는 이주진 선생님.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각자의 개성에 따라 전혀 다르게 표현하는 학생들을 보면 수업 연구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가 샘솟는다고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냥 자기의 그 표현 방법을 가지고 뭔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게 가장 크게 매력으로 느껴서 이 방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노력 덕분에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서서히 표현의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다는데요. 몸짓으로 소통하는 연극 선생님, 이주진 교사를 소개합니다. 네, 교육 연극으로 아이들과 소통하시는 대전 흥룡초등학교 이주진 선생님 자리 나오셨습니다. 하얀 공인데요.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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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연극으로 웃고 교육연극으로 아이들과 하나 되는 대전 흥룡초등학교 교사 이주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네요. 네, 오늘 이렇게 마술 선생님, 또 미술 선생님, 또 연극 선생님까지 모셨는데요. 이 선생님들의 진 면목을 확인해줄 학생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현진이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흥령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주진 선생님의 교육연구 수업을 받은 김연진입니다. 네, 반가워요. 지민이도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정왕초등학교 김철현 선생님의 제자 유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두 학생도 오늘 함께 자리를 했는데 진짜 선생님들이 그렇게 재밌어요? 수업 시간에? 네. 그래요? 네. 그럼 연진 학생은 어떤 게 제일 재밌는지 얘기 좀 해줄래요? 선생님이 색다르게 아주 흥미롭게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흉내내어서 하니까 재미있어요. 오, 뭐 어떤 거 연극 발표 때 어떤 게 재밌었어요? 연극 발표 때는 토끼와 자라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친구들 모둠하고 다 같이 연극 소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좀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자신의 아이디어로 다 같이 만드니까 재미있었어요. 오, 그래요. 그럼 우리 지민이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선생님이 그림 그려주시고 재밌는 만화도 그려주시니까 수업 시간에 이해도 잘 되고 공부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정말 선생님들이 좀 훌륭한 수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수업을 도입하시게 된 계기, 목적, 처음에 어떻게 계기가 됐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마술하시는 김택수 선생님, 이렇게 마술 수업을 도입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올해 마술을 한 지는 16년 정도 됐고요. 대학교 4학년 때 학교 실습을 나갔을 때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주의에 집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네. 그때 서울 신촌에 마술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그 카페에 가서 마술을 봤는데 내가 선택했던 카드가 막 천장에 붙고 신문을 북북 찢었는데 막 바로 붙어버리는 마술을 보고 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면 참 즐겁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관련된 마술과 교육 과정을 좀 접목해서 열심히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소리 말투가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마술 하시다가 지금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라톤이긴 해요. 솔과 라톤의 사이인데 상당히 즐겁게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를 가지고. 그림 그리시는 김차명 선생님은 처음 이렇게 그림 수업을 도입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림과 이미지는 어른도 마찬가지고 특히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갈수록 우리가 이제 글로 쓰던 거, 글로 표현하던 것들이 갈수록 그림으로 옮겨지고 이제 이미지화 시각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마 선생님들도 이제 그 학창 시절에 보시면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교과서나 책에 빼곡하게 낙서만, 하루 종일 낙서만 하던 친구들. 제가 그런 친구였는데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으니까 그럼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아이들한테 조금 더 친숙하게 한번 다가가 보자. 그리고 이제 그런 그림들을 그렇게 그리다가 어느 날은 컴퓨터로 한번 그리게 됐어요. 컴퓨터로 그리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공유하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과. 그래서 이제 열심히 교실에서는 아이들과 그림 그리고 이제는 다른 선생님들과는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진 선생님께서는 연극 수업 어떻게 도입하시게 되셨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대전 흥령초등학교 있지만요. 전에 안산 옹곡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서 만난 아이들이 다문화 학생, 그 다음에 또 반에 선택적 한목증, 그 다음 과대망상증, 그리고 또 일반 아이들 중에서도 정말 그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이제 소외받은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 끌고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딱 관찰된 게 무기력함. 그리고 그 무기력함이 친구들에는 무관심으로 연결되면서 아이들이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모래알처럼 이렇게 쑥쑥 새어나가는데 근데 결국 저한테는 이게 또 저의 자신에 대한 뭔가 이렇게 무능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평생 해야 될 가져가야 될 나의 그런 위치인데 그래서 열심히 연수를 배우러 다녀서 책도 읽고요. 근데 수많은 과정 중에서 저를 딱 움직이게 한 게 바로
몸으로 표현하는 교육 연극. 그래서 아이들한테 정말 해봤어요. 했더니요. 이 소극적인 아이들이 하나 둘씩 움직이는데 그것도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수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또 자신감도 찾고요.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산 옹곡동에서 시작했던 게 지금 흥령초등학교로 현재 진행형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매우 지금 귀감이 되고 있는 네. 게 사실 이제 다문화 사회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네. 근데 항상 그 특정 지역에 아무래도 좀 많이 몰려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그 피로감을 호소도 하시고 무력감을 느끼시는데 그 다문화 아이들과 그 연극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좋게 된 사례 같은 게 혹시 있다면 들려주셨을까요? 좋게 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무엇을 표현하더라도 언어로 이게 말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또는 글로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아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은데 전에 있었던 뭐 예를 들어 조선족이든지 또는 러시아에서 온 아이들은 이제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이 모든 게 언어로서 해야 되니까 자기 위치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몸짓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 그랬더니 아까 방금 이제 소개된 것처럼 피자 먹는 걸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를 자기를 관찰하고 맞춰주고 그러면서 그 표현에 있어서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아닌 다른 몸짓에서 자기의 그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기도 하고. 예,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이 바뀌어가는 모습 보면서 좀 선생님도 감동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가슴 찡하고 다만 다문화 학생 또는 이제 다른 그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규정은 어른의 시각으로 그 기대에 딱 잣대 맞춰갖고 자르는 게 아닌가. 실제로 그 안에서 움직이는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 좋아해. 그 아이의 움직임 하나에 박수 쳐주고 심지어는 제가 찾지도 못하는 연극적 요소를 찾아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했던 행동을 그 다음 발표할 때 그대로 반영을 해서 자기들도 또 쓰는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은 벽이 없는데 우리 어른들이 그 벽을 또 만들어서 네, 아이들이 그렇게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었군요. 네. 저는 가장 좀 감동을 받은 게 일단 세 분 선생님 공통적으로 모이는 게 바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재밌어 할까,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가르칠까 해서 출발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뭐 재미하면 마술인데 일단 김택수 선생님 좀 궁금한 게 마술과 교과 과정을 어떻게 접목을 시키나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과정에서 어떤 마술을 사용하시나요? 일반적으로 마술이 갖고 있는 놀라움 자체를 이용하는 건 맞고요. 일단 주의 집중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한테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그 가운데서 모든 교과의 활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국어 시간에는 아이들의 등장인물을 알아맞힌다든지 수학 시간에는 간단한 사칙 연산을 계산하고 그 안에 아이가 생각한 숫자를 알아맞힌다든지 과학은 당연히 과학적 원리를 캐치고 사회 같은 경우는 역사 수업,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하나를 보여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럼요. 궁금합니다. 네. 5학년이라고 가정하고 지금 같이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네. 그냥 한번 해볼게요. 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환이 지금 벌써 변성기가 왔나 봐요. 그죠? 저는 5학년인데 탈모가 왔어요. 네, 좋아요. 괜찮아요. 선생님은 아이들 사랑하니까 네. 우리 같이 즐겁게 한번 수업해볼게요. 지금 3명의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Let me introduce my friends to you. 3명의 친구를 한번 소개해볼게요. 이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지켜봐 주길 바래요. This is Nami. This is Yumi. This is Lina예요. 네. 첫 번째 친구 영어로 한번 물어볼게 한번 대답해보세요. What is she doing? 첫 번째 친구 뭐 하고 있죠? What? 첫 번째 친구. 세수요. 그렇지. She is 세수. 잘했어요. She is 세수. 네. 네, 한 번만 따라해볼게요. She is washing. She is washing. Washing her face. Washing her face. 이제 안 따라하셔도 돼요. 괜히 시켰어요. 미안해요. 자, 천천히 해볼게요. 두 번째는 dancing. 세 번째는 swimming인데 메모리 게임 한번 해볼게요. 기억하는 거예요. 3명의 친구들 중에서 Which one card is dancing girl? 춤추고 있는 카드는 무슨 색깔이죠? 옐로우. 정답, 천재. 자, 좋아. 기분 좋아져. 야, 집에서도 칭찬을 못 들었는데 너무 기분 좋아. 좋아지는데. 이 노란색 카드는 예쁜 이준희 선생님이 잠시만 들어주시 그대로 들고 계셔주시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앞에 선생님이 영어로 한번 했으니까 What is she doing? She is 뭐라고 했죠? Washing. 감사합니다. What is she doing? 이 친구 뭐하고 있죠? She is? Swimming. 감사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우리 지금 이 친구 분명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What is she doing? She is?
댄스. 좋아요. 하지만 마술은 상상하는 그 이상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3, 2, 1만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3, 2, 1. 와우. 오! What is he doing? He is singing.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 네, 이렇게 아이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네. 하나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네. 그냥 마지막은 이겁니다. 야, 진짜 이거요. 집중이 되네요. 재밌죠? 네. 재밌는데 재밌죠? 네. 네, 그래요. 저는 김태욱 선생님 마술도 매우 놀랍게 봤는데 연극하시는 이주인 선생님이요. 짠할 때 본능적으로 짜지도 않으시는 짠 이렇게 하는데 원래 연극하시는 분이라 생각이 들고 제가 정치를 가르치는데 네. 뭐 상권 분립을 설명하기 위해서 막 3단 분리 뭐 이런 거를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마술한 지 16년 됐다고 네네.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 미녀를 나눌 수 있는데 되는구나. 네, 근데 못 붙여요. 제가 프로마서는 아니라서 네. 노력해야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우리 그림 그리는 참 김창명 선생님께서는 그림 실력이 엄청나게 대단하실 것 같은데 그 연습이라든지 지금 실력까지 올 때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걸리시게 됩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도 잘 그리는 것 같지는 않고요. 겸손. 그렇습니까? 네, 그림이랑 미술은 굉장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미술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예술의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술은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낙서 얘기했던 거는 진짜로 그림은 딱 낙서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내가 그림을 좋아하고, 그렇게 되면 계속 표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금방 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와 좀 다르게 그 수업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옆반 선생님과 맞춰서 갈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길 것 같은데 이게 수업 진행하실 때 크게 방해는 안 됩니까? 네. 근데 그림의 속성 중에 하나가, 여러 글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이미지의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글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있는 한 3, 4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것들을 제가 준비를 잠깐 해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거는 지금 조선의 건국에 관한 그림이고요. 이 아래는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지금 칠판에다 그리신 네, 거죠? 다 칠판에다가 그러니까 미리 그려놓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면서. 자, 잠깐 보자. 고려가 이렇게 지금 누더기가 돼 있지. 누더기가 돼 있는 거는 왜 누더기가 돼 있을까? 그렇지, 거의 멸망하기 직전이라서 그래. 그래서 위에서부터 누가 아래로 누가 쳐들어왔을까 하면서 그리면서 천천히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어떻게 뭐 조선을 세웠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면서 이제 요 내용을 보면 이제 교과서로 치면 이제 2, 3쪽, 3, 4쪽에 있는 텍스트에 꽉 차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요렇게 한 번의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아이들과 함께 같이 그려보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는 처음에는 제가 그려주고 이제 아이들이 따라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그리는 거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해요. 제가 또 하나 준비한 이제 후회층 가면 이제 대한민국 이제 정부 수립에 관한 내용 네. 이렇게 이거는 학생이 자기가 이제 교과서 내용만 보고서 정리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공부는 자기가 이제 입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출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나 개념들 같은 거를 이미지함으로써 정말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게 정말 얼마나 저게 대단한 거냐면요. 네. 그 제가 맨날 애들에게 설명할 수 없으면 네가 이해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거의 협박조로 얘기를 해서 하면 애들이 자기가 프린트에 나와 있는 지문을 외워서 그냥 외운 걸 말하는 것 뿐인데 저건 도식화해서 비주얼 싱킹으로 봐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렇게 비주얼 싱킹해서 그린다는 거는 지식을 재구조하고 내면화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우리 이주진 선생님. 연극하면은 맞춰진 대본대로 스토리가 있는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기 쉬운데 아까 화면을 통해서 본 수업은 좀 자유분방하고 아이들이 뭐랄까 놀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그 교육 연극의 개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교육연극 개념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학교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 연극 만들어서 무대에 올릴 거야? 학교회 때 한번 해보지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교육연극은요 그게 아니고요. 교육연극은
아이들을 무슨 뭐 대본을 주고 열심히 연습시키고 리허설하고 해서 무대 짠하고 올리는 결과 중심의 수업이 아니고요. 네. 아이들에게 연극적 요소 있잖아요. 마임 또는 즉흥극, 어떤 그 상상 이런 걸 가지고 국어든 사회든 또는 수학이든 과학이든 그 수업 목표 도달을 위해서 그 연극적인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용하는 그 과정을 중시하는 수업 방법입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그 연극이 많이 보편적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니까 반응은 어땠고 아이들이 잘 따라오는지요?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지금 연진이가 지금 실제 저희 반은 아니에요. 우리 반은 아니고요. 작년 학생인데 그게 뭐냐면 학기 초에는 정식으로 교과서에 들어가는 수업은 잘 이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몸과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적인 그렇죠. 기회가 필요해요. 그래서 학기 초는 아까 저를 소개시켜 봤던 그 연극놀이를 통해서 몸을 많이 열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아이들이 이거 저희 노는 거예요? 근데 이 놀면서 아이들하고 스킨십을 통해서 좀 더 뭔가 이렇게 서로 이제 융통성도 생기고 친밀감을 가지면서 국어 시간에 예를 들어 흥부, 놀부, 부인 이렇게 하려 해서 서로 좋은 것만 하려 하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놀면서 친해졌기 때문에 역할을 서로 줄 수도 있고 또는 그걸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리액션도 가능하고 왜냐하면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관찰하는 게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잘 이루어져요. 그리고 가장 제가 이제 감동을 받으면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물어봤어요. 이거 역시 잘하는 애들이 계속 잘하는 수업 방법이 아닐까 하고 물어봤어요. 너 뭘 해도 잘하는 애 있잖아요. 뭘 해도 누구한테도 사랑받고 너 이게 왜 좋아?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저는 재밌어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의 대답이 뭐였냐면 함께 하니까 편해요. 쉬워요. 직접 들어보죠. 연진이 연극하면서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연극 수업하면서? 저는 선생님하고 같이 찍기하고 그리고 비 오는 날에는 뱀파이어 놀이 할 때가 가장 좋았어요. 하면서 어떤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뭐 뱀파이어 할 때는 시원하게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게 엄청 선생님이 크게 하면 우와 이런 식으로 놀래주시거든요. 정말 재밌었나 보다. 네, 그래가지고 더 크게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재미있고 친구들도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친구들하고 야 이러면서 놀으니까 재밌었어요. 자, 이렇게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세 분 선생님 모두 본인 수업에 아주 확신을 갖고 계시는데요. 전 궁금한 게 마술, 그림, 연극을 통해서 수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마술부터 좀 여쭤볼게요. 김택수 선생님.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제가 마술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교육에 접목하게 됐을 때 아무런 연구 논문이나 연구 과정이 거의 없었어요. 네, 한 해, 두 해 계속해서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그게 한 4가지 단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첫 번째가 서프라이징. 그러니까 마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T는 truth.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실된 거나 trust 혹은 신뢰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믿음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또 우박이 내리고 이런 것들을 마술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가장 큰 강점이 있는 거죠. 그런 그 다음 과정은 이모션이라고 해서 마술을 통해서 아이들이 갖게 되는 그 감정을 이용해서 practice. 그래서 저는 STEP라고 스텝이라는 과정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마술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한 걸음 더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효과들을 보는 게 첫 번째가 주의 집중, 두 번째가 눈으로 보기 힘든 현상들을 눈으로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보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게 되는 실행까지. 그런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마술을 싹 보여주게 되면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거기 와 하나 질렀다가 네 맞아요. 이제 본래 그 교과에 원래 뭐 예를 들면 그 빈칸을 채운다든가 이렇게 수업으로 그냥 보통 생각하는 수업으로 넘어올 때까지의 연착륙이라고 그럴까 그게 그렇죠. 그것도 노하우라든지 뭐 어려움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예전에 제가 어떤 마술을 보여줬을 때 선배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김 선생은 불을 쓰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네가 쓰는 그 불을 잘못 쓰면 아이들이 탈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 말이 곧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을 염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술을 가지고 보여주는 선에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네네네. 그 마술을 통해서 직접 과학적 원리라든지 수학적 원리가 담겨져 있는 마술을 직접 보고 배우고 체험하고 직접 해보면서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선생님께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사실을 확인하고 재미까지 추구하는 게 마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술이 또 약간 거짓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맞아요. 진짜가 아니야라고 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애들이 꼭 하나씩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있어요. 야 찢었지? 봐봐. 야 다시 다 붙어 있다.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모든 마술사들도 초등학생들이나 취약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술을 상당히 어려워해요. 네. 더군다나 저도 마술을 진행하다 보면 에이 선생님 사기잖아요. 밑짝을 빼고 있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택수야 너가 말하는 사기는 남을 속이면서 얻는 짧은 쾌락의 사기일 수 있지만 마술 속에서 가끔은 사람을 사귀는 기술이라고 해서 사기라고도 불러 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게 단순한 언어 유희나 말장난을 아이들한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보고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좀 아이들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사기는 사람을 사기는 기술이다. 이게 좀 기억에 남네요. 나머지 두 선생님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김차면 선생님은요. 그림이 어떤 효과를 주나요? 그림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업 중간중간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다 그림을 좋아하시지 않았나요? 아마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그림 좋아해요. 자동으로 손에 뭔가를 잡으면 그림을 그리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무서워지고 싫어지고 괴로워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저는 초등학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서부터 미술 교과에 들어오면서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잘 그린 그림, 못 그린 그림. 너는 잘 그렸으니까 뒤에 걸어주고, 너는 못 그렸으니까 집에 갖고 가라. 맞아. 그래서 집에 갖고 가면 엄마는 이걸 또 그림이라고 그랬냐 하면서 엄마는 또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난 그림을 못 그리는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그 미술과 그림과에 멀어지게 되는데요. 원래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림들을 학습과 어떻게 좀 연결시켜 볼 수 없을까. 저는 이제 또 보여주는 걸 하는 사람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은 거북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구석기. 구석기 때 사람을 그리는 건데 거북선을 이제 하나씩 그리는데 그냥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처음부터 하나씩 그 일러스트 책처럼 따라하고는 있는데 그대로 따라하면 다 그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위에 왜 이 거북선은 왜 이렇게 그 위에 그 돛대가 왜 있었을까? 그리고 거북선의 철갑은 왜 있었을까? 왜 그리고 여기다가는 대포구멍이 왜 사방에 있었을까? 바로 그 360도 전부 다 공격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북선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머리는 용머리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설명을 달아가면서 단계별로. 그러면 이렇게 수업을 아이들과 아침 활동 같은데 하면 이제 역사적 지식도 아이들이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림 한 번씩 이렇게 천천히 보면서 그리다 보면 거북선은 정말 잘 그려요. 또 그림의 장점은 이제 다른 수업 방식은 선생님이 굉장히 잘하시면 그 반 학생들만 어떻게 보면 그 엄청난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굳이 이거를 가르치지 않더라도 요거를 그냥 복사해서 올리면 다른 선생님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무료 배포? 네, 맞습니다. 돈 받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연극은 어떤 효과를 주나요? 연극은 그거죠. 다른 준비 없이 아이들의 그 본능, 놀이를 좋아하는 그 본능, 표현하기 좋아하는 그 욕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건데요. 가장 좋은 거는 혼자 할 수 없는 게 바로 연극이잖아요. 그쵸. 혼자 마임을 해도 누군가는 관계에 대해서 봐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 그 안에서 의사소통이 돼야 되고 역할을 나누거나 어떤 특정 주제를 선택할 때 대화 타협이 필요하고 이렇게 계속 수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실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 그다음에 자존감, 그다음에 이 수업을 해주는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1년이
행복하답니다. 네, 그게 바로 제 수업의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선생님들 정말 열정이 넘치시고 준비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참 오랫동안 하다 보면 분명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힘드셨나요, 김택수 선생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림을 가지고 공유하는 부분들이 가능한 거에 비해서 마술은 히트곡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노래를 계속 부르면 그 같이 따라 부르면서 되게 좋아할 수 있지만 마술은 두 번 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를 알아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은 결과를 아는 때부터 이제 손가락이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런 어려움들이 많지만 지금 제가 하는 교육 마술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그 과정 안에서 어떤 원리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과 가까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 어려움들을 조금씩 해결해 가고 있어요. 네. 김찬명 선생님은 뭐 어떤 어려운 점 같은 거 있었어요? 아까 전에 김택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끔씩 주객이 전도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틀림없이 이 모든 수단과 방법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애들이 배울 내용을. 그런데 계속 그림만 그리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 그림 적용 수업하면서 아이들과 그려보면서 그런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재밌다고 이제 그려주고 그려보자 하는데 애들은 또 그림 그려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몇 번 1, 2년 정도 참담한 실패를 맞고 나서 이제 학년 이제 저도 경력이 조금씩 쌓이니까 학년별 따라서 이제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부담 안 될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온 것 같아요. 저 근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유지민 어린이 그림 그린 게 부담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부담 안 돼요. 그림 그릴 때 어때요?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림으로 설명해 주니까 머릿속에 쏙쏙 더 잘 들어왔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림 그리는 자체로도 아이들이 일단 집중이 되니까 네. 참 그건 좋은 것 같은데 연극은 어때요? 하시면서 좀 힘든 점 많으셨을 것 같은데. 힘든 점은요. 주인공을 서로 하고 싶어 할 때. 돼요. 이게 어떤 이야기에서 어떤 주인공을 한 명 세우고 할 때 서로 하고 싶어 또 매력 있는 술래가 있어요. 빵빵빵 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제거하는 거. 서로 하고 싶어 할 때 그때 그냥 적절히 알아서 좀 아까 배웠던 타협하고 좀 하면서 양보 좀 하지. 그럴 때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긴 하고요. 그 다음 또 힘들었던 게 이제 이거 아까 공유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알려줘. 같이 좀 하자. 이렇게 하는 반면에 어떤 분은 아유 이거 연극이 난 사람이 하지 우리 같은 사람 못해. 만약 이런 식으로 반응 보일 때 그게 100의 1이지만 뭔가 이렇게 좀 의지가 좀 꺾이죠. 그때 약간 살짝 슬럼프가 좀 옵니다. 근데 그래도 아이들이 정말 이 세 분의 특색 있는 수업을 잘 따라올 때 그것만큼 큰 감동은 없을 것 같은데 이주진 선생님은 어떤 그 감동적인 순간이나 에피소드들이 기억에 남아있나요? 딱 10년 전에도 수업장에 한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그 사회 시간에요. 인권에 관련된 내용을 배웠어요. 그 중에서도 뭐 소수자 인권, 여성 인권부터 해가지고 쭉 하다가 그 어린 인권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초콜릿을 조절해가지고 코코넛 농장의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착취를 당하는지를 그거를 직접 아이들과 역할을 나누고 그 상황을 쭉 이렇게 해설 판토마임으로 이렇게 시연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정리. 이 모든 걸 감정이입하고 역할을 했을 때에 이제 초콜릿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했을지 이거 칼라 차리기란 걸 가지고요. 한번 초콜릿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만들어보고 이거에 대한 자기의 이제 생각을 담아서 발표해라 그랬어요. 대부분 아이들은요. 이걸 눈물로 만들어요. 초콜릿은 눈물입니다. 그 아이의 눈물로 만들어진 초콜릿은 눈물입니다. 뭐 심지어는 가늘게 가고 뗍니다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이거 남자애가 다 이렇게 들더라고요. 무엇을 보시나요? 저도 만두로 했어요. 맞아요, 만두예요. 꿈보 대모를 이렇게 딱 해서 만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초콜릿이 왜 만두지? 설명을 더 해봐라 할 때 이가 뭐냐면 초콜릿은 만두입니다. 만두 맛있습니다. 초콜릿 맛있습니다. 만두 속에 두부 으깨졌습니다. 당면 으깨졌어요. 고기 으깨졌어요. 그런데 맛있습니다. 초콜릿 맛있습니다. 그 아이의 꿈 으깨졌습니다. 가족 으깨졌어요. 그 아이의 친구 으깨졌어요. 그런데 맛있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라고 이거를 딱 정리하는데 그 얘기 듣고 저는 이렇게 연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이의 이런 감정이 한 줄로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저한테도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켰냐면요. 네. 초콜릿을 먹을 때 되도록이면 공정무역을 공정무역. 통해서 네. 한 걸로 먹게 됩니다. 이야. 이게 그런 식으로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초콜릿을 먹을 때마다. 대단하네요. 그 초등학생이었죠? 네, 6학년. 6학년인데 네. 초콜릿과 만두를 공통점을 그렇게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두 학생은 지금 연극 수업도 있고 마술 수업도 있고 그림 수업도 있고 어떤 거 해보고 싶어요? 다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뭐 하나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민이는 저도 똑같아요. 다 해보고 싶죠? 네. 수업이 다 이렇게 진행됐으면 학교 가서 재밌겠죠? 네. 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미래를 여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 마술, 연극이 우리 교육의 미래에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 생각되는데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마술하신 김택 선생님, 그 마술이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마술 교육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사귀는 기술이라고 했던 것처럼 마술은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아이들의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가가는 데 앞서서 이 작은 수단이 조금 더 함께하고 조금 더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림 그린 참쌤은 이 그림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서부터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네네. 그림 자체는 그런 뭔가 보고 이미지화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거는 그 가치는 옛날서부터 굉장히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갈수록 이제 텍스트의 시대에서 이미지의 시대로 변경되는 것만큼 지금 아이들도 항상 조금 더 민감하고 이미지에 민감하고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활용한 수업과 그런 걸 그림을 활용한 수업들은 굉장히 가치 있을 거라고 그리고 더 발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연극은 정말 종합 예술인데 연극은 참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우리 미래 교육에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간단하게 말해드릴까요? 네. 네. 여러 가지 인물이 되어보잖아요. 네.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보고 거기에서 선택이란 걸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또 다행스러운 거는 선택이 잘못되어도 이게 가상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삶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안전망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래에서는 아이가 학습자가 되든 또 누구를 가르쳐주는 교육자가 되든 또는 어떤 어른이 되든 간에 그거를 배웠던 걸 그대로 그걸 토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원하는 게 더불어 사는 삶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태도를 얻을 수가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육연극은 너무 가난해요. 장비가 없어요. 제가 가져온 게 겨우 이게 전부예요. 스티븐공 하나 아니면 그냥 얘들아 뭐가 되어보자. 즉 가난한 교육 방법이지만 반소비적이고 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선생님들의 이 신나는 수업 얘기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조용히 정말 열심히 잘 들어줬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선생님께 바라는 점 있는지 좀 들어볼게요.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우리 연진 학생부터. 3학년 때 친구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연극 수업을 조금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남은 5, 6학년 때 또 선생님 만나서 많은 연극 수업 해달라고 부탁하겠어요. 3학년 때 조금 아쉬웠다고. 이야. 너무 뿌듯하실 것 같네요. 우리 지민 그래요. 학생은요? 저는 시간 날 때 반 친구들하고 영화도 보면서 놀고 싶어요. 영화도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라는 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말 단순히 이 교사라는 게 직업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을 저희가 함께 만나봤는데 앞으로의 계획 이야기하면서 이 자리 끝내볼까 합니다. 자, 김태수 선생님부터 앞으로의 계획. 처음 보여드렸던 마술처럼 저도 마지막 인사를 계획을 마술로 아주 가볍게 해볼게요. 네.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혹시 우리 친구들이나 사회자님 어린 왕자가 어디 살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사막 아닙니까? 그렇죠. 별에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경환이 학생. 괜찮아요. 별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별에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되냐면 로켓을 타고 가면 갈 수 있어요. 그 로켓을 타고 가면 어린 왕자가 선생님 보여준 것처럼 멋진 왕관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 왕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별이 2개의 왕관을 쓰고 있는데요. 네. 사실 별은 사람들한테 희망이나 바람을 많이 담고 있는 모양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별똥별처럼 살짝 지나갈 테니까 속으로 소원을 비시면 돼요. 말씀하지 마시고. 금방 끝나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그 소원 말씀하지 마시고 그 소원 꼭 이루게 해달라는 마음을 담아서 큰 소리로 하나, 둘, 셋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제가 바라는 미래 교육이나 계획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마술처럼 꿈을 가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 사막에 어린 왕자가 사는 게 아니라 사막 여우를 만났던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찬명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참샘스쿨이라고 저희 같이 연구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과 함께 그림으로 이제 수업하고 그런 자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가 마지막 자료 많이 들고 오셨나요? 자료 중에서 마지막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했던 자료들을 몇 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맨 끝에 자료를 보면 이제 어버이날 맞이해가지고 만든 자료인데요. 지금 어머니가 이제 편지 봉투인데 이제 접으면 이제 자기를 감싸 안고 있는 듯한 그런 편지 봉투를 지금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희 연구회 선생님께서 만드셨는데 이거를 보면 참 어버이날 편지지를 그냥 만들고 그냥 쓰더라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그 종이에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나를 지금 품에 안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이런 좋은 그림 자료 그리고 이제 그림 수업을 한번 계속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네. 감동적이네요. 우리 이주진 선생님 앞으로 계획 있다면요? 금방 연진이 말 듣고 저 반성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그 느꼈던 그 감동대로 잃지 않고 수업을 하고 그 수업 기술이 기교가 되지 않도록 계속 반성하면서 아이들과 1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더 하고 싶대잖아요, 학생들이. 네, 이렇게 좀 현장에서 열정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 보니까 일단 저도 좀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염경원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요, 옛날에 제가 군대 휴가 나왔을 때 제 막내 동생이 중학생이었어요. 제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 부대 복귀하니까 요새 제일 무서운 공포영화 비디오 하나 빌려와라. 그 당시는 비디오 빌려주는 대여점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빌려온 게 죽은 시인의 사회를 빌려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그 하루 남은 휴가를 그 영화를 봤는데 너무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때 그 키튼 선생님을 오늘 이렇게 세 분으로 다시 만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미래의 교육 우리나라 세 분 책임져 주실 거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안태희 선생님은요? 저는 염경환 씨의 마지막 말에 제 모든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교사 넷이거든요. 한 분이 더 계셨었군요. 세 분 하면서 깜빡 잊고 있었어요. 저도 뭔가 이 넷에 들어갈 수 있도록 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선생님들이 계셔서 우리 교육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선생님 그리고 학생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BS 연중기획 미래를 여는 교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약속된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연진아, 너.